아주 불길한 조짐이다. 현장은 더 초토화가 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봐서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기자간담회입니다.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예요. 8월에도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 뜻입니다. 야, 저는 기준금리 올리는 거 사실 시장에 점점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기준금리가 지금 2.75%거든요. 이게 3%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3%로 올라갔을 때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괜찮을까요? 기업대출에 대한 이자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경기가 좋으면 가계대출의 이자가 폭탄이 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결국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가계는요, 소득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리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는 쓸 돈이 줄어들어요. 쓸 돈이 줄어들면요, 가계가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소비의 주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현장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현장 경기. 전통시장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요 식당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골목 상권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대형마트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안 사요. 그렇게 안 사면 그 다음 차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중소기업들이에요. 제품 만들어서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은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자영업자는요,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 그러면 자영업자 버텨낼 수 있을까요?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월세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게 맞나 싶어요. 제가 사무실을 사면서 연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연결해서 사무실을 샀으니까 금리 올리는 걸 가지고 트집 잡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요. 실제로도 보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2.75%, 3%지 지금 보시면 가계대출이 2,000조에 육박합니다. 2,000조. 가계신용 보세요. 가계신용. 2026년 1분기 1993조 1,000억 원입니다. 2분기는 2,000조가 됐을 거예요. 2,000조가. 지금 2,000조가 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계신용에 대한 이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가 늘면 늘수록 충격이겠죠. 실제로 보면요, 지금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4.50%, 4.50%. 이거는 가중평균금리고요. 실제로 신용이 나쁜 사람들 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끌하면서 5억 5천을 빌렸는데 대출금리가 4.03%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대출금리가 조금 싸게 나왔죠. 가중평균금리보다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 요즘 하단이 4.80%입니다. 하단이. 상단은 7.54%예요. 이러면 여러분,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만큼 충격이 되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예,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도 좀 하면서 낮춰야 되고요. 물가도 좀 낮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왜 올라갔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요. 돈 뿌리는 거 멈추고요. 예, 그러면 일단 금리 올리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 돈 뿌려 쌓으면 이게 실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가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부동산 잡으려고 사실 금리 올린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못 잡으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부동산 잡으려고 하다가 한국 경제 무너집니다. 수출이 좋으니까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일부 대기업만 그런 거예요. 일부 대기업만. 지금 중소기업은요. 피를 토하고 있어요. 피를 토하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온다. 지금 보세요. 제가 중소기업까지 굳이 안 가도 지금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026년 5월에 0.45%입니다. 굉장히 높죠. 연체가 0.45%면 제가 봐서는요. 가계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를 보면 2026년 1월에서 6월까지 8만 1723건입니다. 전년 대비 13.2%가 늘은 거예요. 자, 이렇다 그러면 지금 대출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망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오래 간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을 변경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금리만 계속 올리면 서민만 때려잡습니다. 아니 개딸 민주당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서민은 우리 편이라고요. 개뿔을 서민이 우리 편입니까? 서민 잡는 개딸 민주당이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서민들은 왜 민주당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서민들은 좋아해야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릴 모양이에요. 빠르면 8월에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2.75%인데 3%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리는요. 점점 더 올라가겠죠.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니게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는요 소비 못해요. 기업은요 확장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줄줄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서도 많이 망할 수 있고요. 기업도 많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 말고요. 정부가 돈 덜 풀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을 좀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지금처럼 돈 계속 풀면요. 물가는 또 올라갈 거고 그 물가를 잡으려고 또 금리를 올릴 거예요. 특히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제발 돈 푸는 거 일단 멈추고 나라에
예산 재조정해서요. 현금 살포하는 거 확 빼고요. 예. 실질적으로 일하면 돈 주는 그런 생산성이 높은 재정,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말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